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자,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요.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불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재수를 해볼지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새롭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거나 재수를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셔서 33회 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안정권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지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셨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팁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에 적용만 잘하신다면 33회 내년도에는 꼭 고득점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노하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여러분, 보통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위한 커리큘럼은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보통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두 달의 전 과목의 전체 단원이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는 기초 과정을 위한 아주 얇은 교재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각 과목별 용어 정리와 기초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주는 내용으로 편성되고요. 1월과 2월에 이루어지는 기본 강의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과 2월에 드디어 우리가 그 두꺼운 기본서를 학습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과 2월에는 우리가 11월과 12월에 굳이 수업을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과 2월 수업은 학원이나 인강에서 여러분들이 요일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들을 1시간이라도 미뤄지는 것 없이 착실하게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날 그 범위 내의 기본서를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인강만 듣고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전체적인 스토리는 아는데 거기서 배우들이 어떤 대사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배경음악이 들렸는지 상세한 내용들은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인강에만 의존하시거나 학원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만 그냥 쭉 듣고 쭉 흘리시면요. 정말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서 각인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인강을 들으시거나 학원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돌아서서 바로 기본서로 글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인강을 들을 때는 우리가 좀 수동적인 자세로 영화 보듯이 편안하게 듣잖아요. 그런데 책을 보시게 되면 우리 뇌가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거든요. 인강이나 강의를 들으시는 것과 책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뇌에 꼭꼭꼭꼭 각인시키는 이 두 가지 패턴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그날 학습하신 내용을 그날 기본서 정독하시는 거를 꼭 하셔야 하고요. 기본서에 보면 기출 문제들이 몇 문제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출 문제가 곧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과연 나는 맞출 수 있을까 하고 꼭 능동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서에는 각 단원마다 맨 마지막에 OX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지문들이 결국에는 본 시험 지문으로 출제되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OX 지문에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키워드에 연필로 꼭꼭꼭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각 교재에 형광펜으로 막 엄청 많은 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공부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는데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 계속 칠해 나가시다 보면요. 만약에 같은 글인데 형광펜이 칠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그 단어를 의미하는지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월 달부터는 각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에서 그날 수업이 끝나면 그 과목에 맞춰서 수업 진도 나간 분량만큼의 매일 정리 노트 또는 매일매일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한 10문제 정도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핵심 요약 내용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일 정리 노트가 기출문제 중심으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담아 오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그것도 이렇게 과목별로 쌓이면 정말 좋은 문제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물단지 보관하듯이 이렇게 파일, 처리를 잘 하셔서 착착착착 모아 나가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일주일치 전 과목을 총복습을 하세요. 그 매일 정리 노트로 총복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문제 적용을 하시는 훈련이 되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총정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정리하시고 다음에 2주 차에는요. 일주일 전에 보았던 그 일주일치 분량 있잖아요. 그거와 합해서 2주 차의 매일 정리 노트 분량을 합해서 누적해서 쭉쭉쭉 봐나가시는 게 정말 도움되십니다. 그러면 2달 동안에 전 단원이 다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2달 동안 모아놓은 매일 정리 노트를 2달 지나고 나면 몇 번 복습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치게 되시는데 엄청 도움되시는 거를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만의 요약집을 만드시면 참 좋습니다. 1월, 2월에는 기초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요약을 하기도 굉장히 버거우실 텐데요. 나만의 요약집을 만드시면서 전체적으로 내용 흐름이 빠르게 세팅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월에 수업 들으시면서 각 과목별로 요약집 만들어 나가시고요. 1월 달부터 기출 문제도 그냥 구경하듯이 적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 문제는 최근 3년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충분하신데요. 기출 문제는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출 문제를 3년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연관성을 보시다 보면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고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그 문제 유형, 문제 패턴을 눈에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3월과 4월 과정입니다. 3, 4월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1월, 2월 과정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3, 4월 수업은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1월, 2월 과정을 복습하면서 3월, 4월 심화 과정 내용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공부 양이 갑자기 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3월, 4월의 수업을 잘 소화하시려면요. 이미 들었던 1월과 2월의 인강 있잖아요. 이 인강을 재빠르게 복습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의 국계법 수업이다. 그러면 1, 2월의 국계법에 해당되는 그 하루치 수업 있잖아요. 그 하루치 수업을 빨리 재빠르게 듣고 3, 4월 수업에 임하시면 완전한 복습이 되기 때문에 반복함으로써 머리에 많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는데 훨씬 편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3월과 4월에 또다시 기본서를 배운 만큼 정독을 하시게 되면 또 복습 효과에다가 심화 내용까지 얹어서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3월, 4월에도 역시나 기본서 정독하시는 거는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본서를 읽으시다 보시면 거기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OX 지문을 1월, 2월부터 쭉 보아왔기 때문에 역시나 3, 4월에 다시 OX 지문을 복습하시게 되면 이 지문들이 고스란히 본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니까요.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월, 4월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별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셔서 각 과목별로 단원별로 또는 테마별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참 좋습니다. 이 정리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요약집을 보시거나 아니면 요약집을 안 만드셨으면 기본서를 다시 정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원이나 아니면 주제별로 딱딱 한번 떼는 거,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쫙 이해를 하고 기출 문제에 적용시켜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거, 이런 걸 하시면 참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거의 3월부터 전국 모의고사가 각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그때도 1차만 목표를 하셔서 모의고사 시험을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각 과목별, 단원별로 공부를 마스터하시고 3월달 모의고사에서는 국계법과 정비법만 만점을 받아보겠다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공부를 딱 테마별로 정리해 나가시면 전체적으로 평균점을 받지 못하더라도요, 자기가 목표했던 단원 그리고 목표했던 테마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문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나중에 5월, 6월이나 7, 8월 되면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신 테마나 단원들이 점점점 쌓여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7월, 8월 정도 되면 전체적인 단원과 테마가 다 정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모의고사 봤을 때 평균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부터 여러분들이 테마별 정리, 단원별 정리를 시작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5월과 6월인데요. 5월과 6월에는 요약집으로 강의를 하시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요약집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공부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상세히 다시 읽어보시는 것을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5, 6월에 요약집으로 강의한다고 해서 이제 기본서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5월과 6월에도요, 실력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거나 문제 푸시다가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 단원을 아주 상세히 다시 보충을 하셔야 합니다. 즉 5월과 6월에는 요약집과 기본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 6월에 요약집으로 강의를 듣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한눈에 빨리 싹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5, 6월에 요약 강의할 때 교수님들께서 빠르게 복습을 해주시는데요. 5, 6월 수업에도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3월과 4월에 들으셨던 수업을 인강으로 3, 4월 내용을 복습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5, 6월 강의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니까 완전한 복습이 되고요. 전체를 빠르게 훑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전 과목을 하루 만에 다 복습하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5, 6월 요약 강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한 권 사셔서 강의 듣고 기출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시험 치듯이 스스로 풀어보다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시면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마 시험 치기 전까지 많게는 10회 이상 여러분들이 반복하실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기출문제 보면 거의 답을 그냥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외우게 되면 시험 칠 때 우리가 외운 답하고 약간 틀려지면 그게 답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기출문제집을 새 것으로 항상 유지하시고요. 문제 푸실 때 따로 A4 용지를 준비하셔서 A4 용지에다가 계속 답안을 작성하셔서 채점하시고 답안 작성하셔서 채점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답을 하나도 안 쓰고요. 그냥 그대로 새 책으로 유지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새 책으로 유지하시면 몇 번이나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시험을 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사시잖아요. 그러면 문제집에다가 답을 써놓지 마세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황칠해 놓으시지 마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잊어먹고 또 치고 또 잊어먹고 또 치고 이러다 보면 진짜 확실하게 이해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7월, 8월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될 강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제게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1월, 2월 기본 강의 그리고 7월, 8월 문제풀이 강의 이 두 가지를 꼭 들으시고 시험장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1월, 2월 강의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7월, 8월 수업은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문제풀이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강의에서 교수님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후다닥 훑어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제 적용을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내용 이해와 문제풀이를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7월, 8월 수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문제풀이 교재로 쓰는 예상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이 보배예요, 보배. 그 문제집에는 절반이 기출문제고요. 나머지 절반이 예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를 골고루 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아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7, 8월에 쓰게 되는 문제풀이 교재도요. 한 권은 수업용, 한 권은 테스트용 이렇게 두 권을 준비하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한 권은 수업용으로 쓰니까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 부지런히 받아 적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에 막 동그라미 해놓고 테스트용으로 한 권 더 사셔서 내가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지 A4 용지에 답안 작성하면서 계속 새 책을 유지하셔서 주말마다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상 문제를 쫙 시험 보시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한 과목에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업에도 들었고 몇 번 반복하는데도요. 100점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 다시 풀어보니까 한 전체에서 10개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로 계속 여러분들 반복해서 시험 문제 푸시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셔서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7월, 8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에 자꾸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루는 이런 문제 이외에도요. 주말에 다른 학원이나 다른 인강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 안 하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해봤자 몇천 원 정도예요. 1, 2차 다 하면 한 6,000원, 7,000원 하는가? 그래서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시험 치듯이 시간 맞춰서 풀어보시는 거를 7월, 8월부터 하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정말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시험 치실 수 있고요. 그리고 OMR 카드 작성 연습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7월, 8월부터 모의고사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돼서 모의고사 도전하시면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9월, 10월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7월, 8월부터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모의고사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문제풀이 강의 들으실 때 또 좋은 팁이 있는데요. 7월, 8월 강의에 수업에 임하시기 전에요. 5월, 6월에 요약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 강의를 또 빠르게 복습하시고 7, 8월 강의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날 나갈 진도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5, 6월 거를 재빨리 팍 듣고 수업에 임하셔서 그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교재로 쓰는 책. 거기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해설을 해주시기 직전에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빠른 속도로 읽고 답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답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거 정말 여러분들 빨리 문제 푸는데 큰 연습이 됩니다. 거의 한 문제 푸는데 1분, 2분 안에 푸는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7, 8월 강의가 진짜 강의들 중에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9월과 10월에는요.
동형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문제 백선 이런 특강들이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에서 열리잖아요. 9, 10월 과정은 실전 연습을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형 모의고사 수업은 학원에 가시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출제해 오신 문제를 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되는 시험지 있잖아요. 그만한 크기로 해서 프린트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일단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9, 10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잘 활용하시면 시험 실전 연습도 되시고요. OMR 카드 작성 연습도 되시고요. 교수님들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수업에 임하실 때는 반드시 수업 전날에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신 다음에 수업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준비가 안 됐는데 가서 동형 모의고사를 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충분히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9월, 10월 동형 모의고사를 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말을 이용하셔서 모자라는 부분 충분히 보충하시고 주말에 전체적인 단원별, 테마별 총정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세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여러분들이 주말을 이용하셔서 장판지 모의고사, 길다란 모의고사 있잖아요. 예상 문제집 그런 것도 도전해보시면 참 좋아요. 단원별로, 주제별로 선정을 하셔서 쭉 요약집 읽으신 다음에 그 테마만 그 모의고사 집 1회부터 10회가 있다면 그 테마만 1회부터 10회까지 쫙 연속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 테마에 관련된 문제가 1회에 5문제다. 그러면 10회까지 다 풀면 50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맥락도 빨리 정리가 되시고 문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다 파악이 되셔서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본 시험장에 가셔서도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시지 않고요. 새로운 문제의 패턴에 충분히 많이 노출되셨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여러분 이 길다란 장판지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려놓았는데요.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여러분들께 꿀팁이 되는 영상들이 꼭 있을 거예요. 체크해 보시고요. 도움 되시겠다 싶은 영상은 꼭 참고하셔서 시험 당일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공부 시작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